대선 위기감이 커져서 그랬을까요? 여당에서 공시가 현실화 유보 검토를 한다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2020년 11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라는 건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연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담에 있어서 저는 절대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뭔가 유보가 되거나 재검토를 한다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게 되는 거죠.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까지 건드린다는 거 보니까 이 제목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대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 믿고요. 저는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유보 검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정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지금 기류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기사 출처를 보면 매일경제고요. 문재용, 김동훈 기자님이 작성하신 거네요. 대선 앞두고 부동산세 완화 추진. 최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다주택자 중과 완화도 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검토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뭐 특정 대선 후보의 여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정책 거리두기를 가속화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써머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요. 관련된 기사, 공시가 속도 조절 시장 영향 없다. 현실화율 90% 자체가 문제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애고 보죠. 자, 여당에서 공시가 인상 보류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해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그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금기시한 거에 비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국민의 거센 저항이 감지되자 출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해당 언론사는 이제 본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뭔가 좀 더 비판적으로 뭐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거나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걸 검토했다. 구체적인 효과 분석까지 진행한 상태. 꽤 진행이 됐네요. 만약에 효과 분석까지 됐다면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2020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고요. 제 영상에서는 이미 설명드렸지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 보도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해가지고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고, 양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이 이거죠. 우리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맞춘다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는 90%로 맞추는데 이걸 가격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억 미만은 좀 저렴하니까 2030년까지, 9억에서 15억 원은 좀 비싸니까 2027년까지, 15억 이상은 비싸니까 2025년 좀 빨리. 그러니까 고가주택일수록 매 빨리 맞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도 전부 다 매 맞게 돼 있어요. 시세가 10억이면 이제 99억이 공시가격 된다는 거죠. 아이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 잘 됐다라고 하면 큰일 나죠. 밑에 표준 단독주택도 있어요. 이거는 2035년까지예요. 그럼 2035년이 되면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주택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90%로 맞춰져 버리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 세부담을 유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안 건드릴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참고로 지금 15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 뭐 서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강남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데 이제 강남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있죠. 많이 언론에도 나오는. 그게 보면은 공시가격이 율이 2021년이니까 올해 2021년 보면은 78.3%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거래된 거랑 나왔던 걸 보면은 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4년 후 서울 아파트 20%가 종부세 다 대상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때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차라리 제가 사과하는 게 훨씬 낫죠. 여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날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최소 1년 이상 유보해서 보유세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 일단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이 로드맵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유보하는 겁니다. 유보. 잠깐 홀딩이에요. 홀딩.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또 한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 조정은 현행 지방세법이 담고 있는 재난 상황에는 일시적으로 재산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코로나19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웃음만 나오네요. 지금 코로나19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럼 그 전에 1년차 때는 재난이 아니고 지금은 재난인가요? 조금 갸우뚱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유를 부동산 민심 악화로 판단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세부당 완화를 추진해오고 있고 그런데 청와대와 당내 일부 세력의 강한 반발로 일가구 1주택만을 대상으로 간신히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를 늦추는 시도 역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박완주 의장은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계획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요. 현장 의견은 좀 더 일찍 들었으면 좋을 텐데. 다만 실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지만 뭐 이게 공직사회라는 게 대선이라는 거를 전혀 의식을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또 이게 바뀌다 보면은 방향이 바뀌다 보면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문제냐? 재산세를 볼게요. 재산세. 일단 재산세는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요. 얘가 지금 현재 6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요.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대비 90%로 가니까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세율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례 세율이 현재 적용되고 있죠. 공시가 9억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1주택인 경우에 그래서 마치 이거를 세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23년까지인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공시가격 계속 현실화율 로드맵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9억 넘어버리면 또 이거 혜택도 못 받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문제는 종부세죠. 종부세는 인당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을 전부 다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6억을 빼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현재 지금 95%거든요. 원래 이게 80이었어요. 이게 매년 5%씩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년은 1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라면은 11억까지 올라가긴 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세 공제도 또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공시가격이나 여기 공시가격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올라버리면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외에 관련된 항목이 한 63가지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건드릴 거다. 다른 건 좀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니까 그 생각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유보가 되거나 재검토하면 제가 죄송하다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죄송하다는 방송을 하고 싶어요. 관련해가지고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볼까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버틸 사람들만 남아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정도 정책 완화로는 시장 파급 효과가 미미할 거다라고 말한다. 우병탁 팀장님은 공시지가 현실화 적용 시간을 늦춰 세금이 늘어나는 시점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동안 집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던 소유자들이 당장 매물을 내놓지 않을 거다. 그렇죠. 고준석 겸임 교수님은 세금을 많이 내는 시간을 좀 늦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현실화율을 몇 %까지 가져가는가가 중요하다. 이게 시가가 90% 가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항상 늦어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려가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내려가는 그 금액이 공시가격보다 더 낮아버릴 수가 있어요. 괴리가 생기는 거죠. 박합수님은 지나치게 빠르게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했던 것에 속도를 조절하는 건 의미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조정기가 올 수도 있으므로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대략 80% 정도가 낫지 않겠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갑자기 10억 갔는데 그럼 만약에 90%로 맞추면 9억이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조정돼가지고 9억으로 내려가요. 두 개가 비슷해져 버리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좀 버퍼를 둬야 된다. 좀 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요겁니다. 이게 이 수많은 페이지 중에 일부에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안 보시고 넘어갔겠지만 여러분들 삶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거예요.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은 그냥 내 소중한 재산을 그냥 이렇게 좀 뜯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세금 관련 어떤 경제 기사를 분석하는 이유는 트렌드를 좀 알기 위한 게 있거든요. 자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좀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류가 좀 묘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유력 대선 후보는 지금 뭐 세금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제 기준에서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 이것마저도 건드리겠다 아니면 유보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좀 전에 기사를 분석해드린 것처럼 보시면은 아예 그냥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잠깐 유보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나오면 곧바로 또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곧바로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정우님은 우리 멤버십 가입을 하셨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멤버십 특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더 방송에서는 말 못하는 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불특정 다수분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 좀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멤버십 특강 그리고 정규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저 때문에 같이 참여하느라고 식사를 좀 늦게 하시거나 그러신 분 계시면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코로나 좀 안 좋죠, 분위기가. 별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위생 철저하게 잘 하시고 특히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푹 쉬세요. 아시겠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잠자는 시간을 좀 많이 좀 확보하는 편이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비해서 좀 일을 그냥 좀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제가 게을러졌다기보다는 그 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했냐면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좀 얼굴색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걱정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페이스대로 가려고 합니다. 예, 이게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